안녕하십니까. 펜타링크 이경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키노트 마지막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 키노트 세션이니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강연의 제목에도 나와 있는 이 새롭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새롭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 이것을 우리는 새롭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알고 경험해 왔던 거지만 내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 이것을 또 우리는 새롭다라고 표현들을 하시죠. 오늘은 후자가 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시스템 보안에 있어서 지금까지 여기 계신 담당자분들이 많은 경험들을 해오셨는데요. 여기 계신 담당자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알고 계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시스템 보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보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시스템 보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스템에 접근하는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시스템에 접속 권한을 가진 사람을, 사용자들을 통제하는 시스템 접근 제어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신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리 담당자분들께서 보안 정책을 잘 세우시고 보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잘 구비하셔서 적용하시고 운영을 하시더라도 실제 이를 활용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간의 노력들이 사실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이런 사용자 관리가 안 돼서, 사용자 통제가 안 돼서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더 과거로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한 10여 년 전의 사건들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은행, 카드사, 공공기관 등 막대한 개인정보를 다루시는 기관들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게 됩니다. 발생의 원인을 살펴봤더니 90%에 가까운 비율로 협력업체 직원, 전 현직 직원을 통해 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 외부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사용자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스템 운영 상태를 살펴봤더니 이렇게 특정 권한을 가진 내 외부의 여러 사용자들이 다양한 접속 경로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시스템에 접속을 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접근에 대한 이력 관리조차도 분산되어 있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용자들의 시스템 접근 경로를 게이트웨이 서버를 두고 단일화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 접근 제어의 초기 모델인 게이트웨이 모델입니다. 오늘날 프록시 방식이라고도 불리는 이 게이트웨이 모델은 그 당시에 이런 사회적 배경과 구축의 편의성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이 시스템 접근 제어 시장이 확산이 되게 되었죠. 여기에 계신 각 기관의 담당자분들도 한 번쯤은
시스템 접근 제어를 운영하시거나 다뤄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도입하셨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무엇 때문에 이제 도입을 하셨을까요? 대부분 제가 이제 현장에서 담당자분들을 뵈면 보안 감사의 목적, 그 다음에 사용자들의 계정 관리 목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라고들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요소이죠. 보안 관리에 있어서 계정 관리하고 그 다음에 감사 이력을 남기는 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시스템 접근 제어를 도입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과거에도 지금도 변함없이 핵심은 시스템 내의 데이터 보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스템 접근 제어는 단순히 사용자들의 접근 통제를 넘어서 실제 시스템 내의 중요 정보 자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보 보안의 역할을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시스템 접근 제어는 데이터 보안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5년간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입니다. 그간 데이터 3법 등의 여러 가지 정부 규제가 강화가 되기도 했고요. 그에 따라 여러 기관의 이제 정보 보호 담당자분들의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보다 이렇게 정보 보호 유출 사고가 이렇게 현저하게 감소한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백만 건의 정보 유출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어찌됐든 추측컨대 공공기관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국민 서비스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많은 개인정보를 다루고 계시고 단 한 번의 유출 사고도 큰 사고로 이제 확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보고요. 어찌됐든 이러한 배경 때문인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해서 수준 진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하시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보안 담당자 분들은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시게 됩니다. 그간 영역별로 우리는 나름대로 보안 정책도 잘 세워서 운영하고 있고 필요한 필수 솔루션들은 다 적용을 해서 잘 관리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나는 이러한 보안 사고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가? 아직도 끊이지 않는 이 보안에 대한 어떻게 이거를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되고 있으실 겁니다. 시스템 접근 제어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알고 계신 시스템 접근 제어는 아직도 여전히 10년 전, 20년 전에 초창기 모델인 게이트웨이 방식, 즉 프록시 방식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고 말 못할 보안 사고도 있어서 좀 어떻게 개비해 보려고 좀 찾아봤더니 다 비슷비슷하더라. 대동소이하더라. 그래서 그냥 쉬쉬하고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프록시 방식은 어떤 방식이죠? 앞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스템 접근 제어 관리 서버를 하나 두고 관리 서버를 통해서만 사용자들이 내부 영역에 유입될 수 있도록 각 서버들의 IP를 관리 서버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게이트웨이 안에 영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방화벽으로 설정을 변경해서 묶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시스템 접근지를 도입하면서 이렇게 방화벽을 설정을 변경을 하는데요.
방화벽이 안전하게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 방식도 의미가 당연히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방화벽이 계속 한번 설정을 하고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계속 설정을 변경하는 일이 잦습니다. 그리고 그 설정 또한 사람이 관리를 합니다. 사람이 관리하는 일에는 폴트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 보니 이렇게 프록시 방식이 방화벽에 의존하는 방식이다 보니 시스템 접근 제어가 자체적으로 보안의 역할을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하지만 방화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 프록시 방식의 한계점이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상적인 사용자는 사실은 이 게이트웨이를 통과를 해서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시겠죠. 하지만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 프록시 방식으로 운영함에 있어서는 재미난 놀이터가 될 수도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부 영역에만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IP를 이렇게 우회하는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로컬에서 다이렉트로 원격제에서 내부 서버에 유입돼서 접속을 시도하는 일들이 현장에서 비일비재합니다.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과연 이런 보안 홀들을 그냥 우리는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가? 아닙니다. 대책을 세워야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차세대 에이전트 방식입니다. 차세대 에이전트 방식은 관리 서버가 각 보호 대상 서버가 각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 서버에도 사용자의 정책 정보, 권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각 개별 보호 대상 서버도 각각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권한 정보, 정책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IP 우회 접속을 시도를 하더라도 각 서버의 에이전트가 가진 정책 정보를 통해서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그다음에 원격제에서 내부 시스템에 직접 접속을 시도하더라도 그 해당 서버가 가진 정책 정보를 통해서 원격제에서 내부 접속 시도를 또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이 방식은 방화벽의 의존성이 전혀 없이 시스템 접근 제어가 자체적으로 서버 내에서 강력한 보안을 제공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리소스별 보안을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 보안 환경의 기반을 이 시스템 접근 제어, 차세대 에이전트 방식이 그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얘기가 나온 김에 요즘 핫한 키워드 한 3가지 정도를 꼽아봤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클라우드, 그리고 요즘 정말 핫한 AI입니다.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은 멀티 인증과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즉 세분화된 리소스별 보안이 가능한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아크라포인트에서 제공하는 차세대 에이전트 방식의 시스템 접근 제어가 이것들을 해소해 드릴 수 있음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클라우드도 한번 살펴볼까요?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전환을 많이 시도하셨고 앞으로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가장 이슈가 되는 요소는 비용, 그 다음에 2번, 3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보안이실 겁니다. 더욱이 이제 데이터는 기존에는 데이터 암호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통해서 보호하고 폐쇄적인 어떤 그런 스탠스를 가졌는데 이제는 데이터가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죠. 빅데이터 흐름을 시작으로 이제 AI로 확산되면서 데이터는 수집해서 가공해서 활용하는 이제 대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잘 활용하려면 그 데이터에는 반드시 보안이 철저하게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보안의 중요도와 수준은 점점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기존에 잘 운영하셨던 시스템 접근 제어도 이런 보안성과 유연성을 같이 제공하면서 이러한 트렌드와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형인 클라우드 전환과 운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간 온프렘 환경에서 클라우드로의 전환에 대한 많은 수고도 있으셨고 앞으로도 이제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것들이 숙제들이 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100% 공공기관의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런 만큼 여기 계신 담당자 분들도 많은 이제 고민들과 어떤 비용, 여러 가지 뭐 보안 이런 요소들을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요. 저는 클라우드 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 보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온프렘에서 관리하던 것들이 클라우드로 전환됐을 때 특이사항 없이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유연성 있게 제공이 되느냐가 또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크라포인트에서 제공하는 차세대 에이전트 방식이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아주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각 리소스별로 보안 적용을 통해 보안의 강도를 높이면서도 골든 이미지 배포를 통해서 새롭게 생성되는 노드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접근 제어 서비스를 즉각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해당 장표는 온프레미스 가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서도 동일합니다. 가장 이제 경쟁력 있는 비용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사의 경우는 계정 관리, 접근 제어 등 라이센스를 일일이 이제 분리를 해서 비용을 이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아크라포인트는 이 모든 것을 올인원 단일 라이센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대 서버를 대상으로 5년간 운영을 하셨을 경우에 무려 60% 가까운 운영 비용의 절감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아크라포인트의 차세대 에이전트 방식에 대해서 제가 뭐 보안성, 유연성, 뭐 비용 절감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너무 좋은 얘기만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에이전트라고 하면 이렇게 그간의 선입견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뭐 에이전트를 뭐 서버에 설치를 했을 때 성능에 부하를 주진 않을까? 아니면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와의 충돌이나 그로 인한 뭐 장애를 발생시키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뭔가 서버에 적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그런 제약 조건이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아크라포인트는 작년 정부기관 통합전산센터 시스템 접근 제어 구축 사업에서 국내 7개 유수의 기업들과 공정한 경쟁 BMT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독보적인 1위 제품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저희가 1위 제품으로 선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가장 변수가 컸던 처리 속도 부분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점점 통합되고 클라우드 운영에 있어서도 많이 통합되는 추세이고 온프렘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뭐 센터에 이렇게 입주를 해서 하나의 통합적인 관리를 많이 하는 대규모 운영 환경으로 이제 통합 관리를 많이 하시는 게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도 보안인데요. 성능 이슈도 고려를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공인된 인증기관을 통해서 BMT를 해서 이렇게 성능과 기능을 인정받은 그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요.
또 에이전트 방식이기 때문에 시스템 내의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충돌이나 그로 인한 장애에 대한 우려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아크라포인트 에이전트는 서버에서 가장 민감한 OS 커널을 건드리질 않습니다. 저희만의 독특한 독자적인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스템 콜이 커널 모드로 전달되기 이전에 사용자 모드에서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통제하는 저희만의 특허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서버의 부하나 OS 커널단을 건드리거나 이런 리스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적용에 있어 제약사항이 있진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클라우드 환경에선 사실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최신 OS, 최신 기반 위에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사실 온프렘 환경에서는 조금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현장에 이제 가보면 제가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노후화된 서버를 본 것이 20년 전 서버를 아직도 운영하시는 고객을 봤고요. 그거보다 더 오래된 건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만 18년, 20년 전의 서버들을 아직도 운영하고 계신데 그렇게까지 노후화된 서버에 저희 에이전트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아무래도 고객사에서도 이제 중요도가 높은 서버, 민감도가 높은 서버는 모든 버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최신화해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도와 민감도가 높은 서버에는 저희의 차세대 에이전트를 적용해서 강력한 보안을 제공해 드리면서 그런 이제 약간 부가적인 그런 개념의 서버들은 기존의 이제 프록시 방식을 적용해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최근에 또 많이들 구축을 하고 계십니다. 하이브리드로 구축했던 여러 사례들은 이 오른쪽에 보시면 몇 가지 사이트들에 대한 레퍼런스를 좀 발췌를 해봤고요. 실제적으로 저희의 사례 몇 가지를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고객사의 고민은 금융, 물류 시스템 등 1분 1초의 사고도 허용할 수 없는 극도의 민감한 시스템에 어떻게 하면 강력한 보안을 적용하면서도 대용량 운영 환경에 따른 속도 저하 이슈를 좀 해소할 수는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크라포인트를 통해서 보안 사고를 예방하시고 성능에 대한 이슈와 방화벽 관리 의존도를 현저히 낮추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고객사는 이제 여러 외부 기관들이 센터 내에 입주를 하셔서 이제 통합 운영을 하시는 그런 기관이셨기에 대용량 운영 환경에 따른 성능 이슈가 사실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은 또 전체 운영 서버 중에 윈도우 서버가 50% 이상 차지하고 있어서 이 윈도우 서버에 대한 접근 제어, 명령어 통제 등의 어떤 보안 관리가 중요한 좀 검토 요소였습니다. 이 고객사에도 이제 저희가 아크라포인트를 통해서 이제 성능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이제 받고 성능 검증을 받고 이제 1등으로 이제 선정이 돼서 제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윈도우 서버에 있어서도 저희 아크라포인트 에이전트가 유일하게 보안적으로 탁월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윈도우 서버에 대한 보안 관리의 문제도 저희가 해소를 해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현재 기간통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중요한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습니다. 연결망, 즉 네트워크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라 라는 숙제입니다. 저희 아크라포인트를 통해서 기존의 이 고객사는 서버에만 이제 접근제어를 적용해서 쓰고 계셨는데 서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제조사, 외산 제조사, 국산 제조사의 다양한 그 스위치 같은 그런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 제어까지도 저희가 전사적으로 적용을 해드려서 전사적인 보안 체계도 구축하시면서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완벽히 해결해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기간통신 사업자의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예로 들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해당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인바운드 콜을 받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계정 관리 부분입니다. 기간통신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기존에는 이제 서버 접근제어, 시스템 접근제를 도입하셔서 일반 서버들에만 대부분 적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스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 제어, 계정 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에 문의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들을 잘 하고 있는데 방금 소개드렸던 레퍼런스도 있고 사실 이 스위치나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 제어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냐면 일반 서버는 윈도우나 리눅스 같은 어떤 표준화된 OS 기반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회사들이 잘 지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표준화된 OS가 아닙니다. 제조사별로 임베디드된 OS를 활용하시다 보니까 천차만별입니다. 여기에 대한 접근 제어나 계정 관리를 해드리려면 그 임베디드된 OS에 다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지원이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좋은 어떤 케이스를 일찍이 만나서 거기에 대한 케이스에 적용한 레퍼런스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관련된 과기정통부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이제 기간통신 사업자를 하면 자체적으로 이제 회선 설비를 가지고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사업자들을 말하죠. 등록 업체가 한 85개 정도 업체 있으시더라고요. 이 사업자들이 앞으로 이제 고민하셔야 할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 제어 부분입니다. 앞선 사례에서 저희는 이제 다양한 국산 외산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 제어 적용 사례를 소개를 드렸고요. 이상 3가지 정도 적용 사례를 간단히 소개드렸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아크라포인트 버전 3가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제품을 이제 런칭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보안 제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증들을 준비했고요. CC 인증 심사를 이제 준비함에 있어서 평가기관 담당자께 이제 문의를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CC 평가를 신청할 제품은 국가용 보안 요구사항 버전 3.0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기 시스템 접근관리 제품 영역의 이제 내용들을 좀 살펴봤더니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 안에 이렇게 노란색 마킹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한 내용을 발췌해봤습니다. 에이전트 리스 기반 게이트웨이 방식에서 기술적으로 경유 접속 제한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는 이에 대한 수준을 보여줘 라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에이전트 리스 기반 게이트웨이 방식, 프록시 방식은 이렇게 IP를 우회해서 경유 접속을 하는 일들이 빈번하고 보안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차단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여줘. 그래야 CC 인증을 줄 거야. 이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프록시 방식이 게이트웨이 방식이 보안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공론화시킨 내용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사실 고민할 포인트는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 아크라포인트는 에이전트 기반으로 개발이 된 제품이었고요. 프록시 기능도 저희가 됩니다.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창기부터 이것은 있었던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방식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에이전트로서 저희만의 더 차별화된 방식을 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시더라도 이제는 시스템 접근 제어를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관리해 오셨더라도 초기 모델인 게이트웨이 방식, 즉 프록시 방식으로 아직도 운영하고 계시다면 한 번쯤은
심도 있게 기존 운영 방식을 점검해 보시고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펜타가 이렇게까지 데이터 보안에 집착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데이터 보안, 웹 보안, 시스템 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해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빅데이터, AI 기술까지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지나치지 않고 저희가 40년 가까이 국내 정보보안 솔루션 기업 1세대로서의 어떤 책임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보안 전문가 그룹이 컨설팅부터 운영까지 책임을 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앞으로 시장의 패러다임을 크게 바꿀 AI 기술을 시스템 접근 제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접근 제어의 AI 기술을 접목해서 과연 어떠한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크라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위협 탐지 및 선제 대응입니다. 사용자와 노드의 접속 세션 로그를 분석해서 이상행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관리자가 분석된 데이터를 통해 위협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들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일정한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용자가 그 일상적인 패턴 외에 특이값이나 어떤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그 사용자의 동태를 점검해보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를 분석한 데이터를 관리자가 사전에 미리 보고받을 수 있고 미리 알 수 있다면 보안사고 대응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AI 기반의 대화형 서비스를 통해서 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관리자가 검색 기능을 활용하는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어떤 금지 명령어를 사용한 기록을 내가 좀 추출하고 싶다, 보고 싶다라고 하면 질문을 줘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어떤 특정 사용자의 특정 기간 동안의 행위들, 로그 데이터들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질의를 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많죠. 예전에 많이 썼던 기능인데 갑자기 쓰려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지원하시는 담당자한테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벤더에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매뉴얼을 찾아보시는 일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사람을 통해 묻거나 매뉴얼을 일일이 찾아볼 필요 없이 문서의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기능을 찾아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크라포인트에 AI 기술을 적용을 함으로써 위협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자분들의 불필요한 업무 리소스를 현저하게 낮춰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시스템 보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죠. 그런데 사실 새로운 것은 어찌 보면 진짜 새로운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하고 익숙했던 것들에서 문제점을 찾고 그것들을 변화하는 것에서부터 이런 새로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시장에서 요구하는 보안의 수준과 중요도는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크라포인트가 시스템 보안에 있어서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시어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